자, 오늘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판 톱뉴스에서 싫으면 나가라, 금감원 사태에 기름 부은 김어준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하는데, 김어준 씨가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금감원 노조원들로 이루어진 비대위가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관입니다. 윤한홍 의원을 찾아가서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에서 토론회하고 집회도 연다 이렇게 하니까 김어준 씨가 대통령과 국회가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런 걸로 이렇게 집단 반발하면서 야당 의원인 윤한홍 위원장을 찾아가서까지 막아달라고 할 정도면, 그렇게 금감원이 만약에 조직 개편돼서 위상이 격화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사표를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경향신문에 이어서 조선일보마저도 김어준 씨를, 이거 김어준 씨 언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사입니다.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발합니다. 자기 조직 개편하는데 반발을 안 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반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사를 쓰면 될 일인데, 싫으면 나가라, 금감원 사태에 기름 부은 김어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 중에 보수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도 꼭 하면 김어준 씨를 물고 늘어집니다. 김어준도 대법관 될 수 있다. 김어준 씨가 언제 대법관 한다 그랬습니까? 누가 김어준 씨를 대법관을 시킨다 그랬습니까? 쓸데없는 트집을 잡고 또 진보지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에서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싣더니 오늘은 급기야 이렇게 인터넷판 톱뉴스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경향신문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많은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이 김어준 씨를 유튜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개 유튜버가. 자,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할 말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그냥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엉뚱한 게 나와버렸네요. 제가 찾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죠. 싫으면 나가라, 김어준 불만이면 퇴사 조롱해, 직원들 충격적 발언, 분노 폭발. 김어준 씨가 이 말했다고 해서 뭘 충격까지 받고 그럽니까? 정작 충격은 자기 조직이 개편되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김어준 씨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생계와 미래가 걸린 직원들에게 퇴사하라는 잔인한 막말을 던진 것은 국민을 향해 힘들면 그만 살아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 씨의 무지성 발언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통령 그 위에 있는 게 국민의 주권 의지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권 의지를 담아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회를 선출했습니다. 국회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정부 조직의 어떤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죠.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 의지를 받아서 선출이 돼서 살펴보니 제가 금감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편의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지 않는데 소위 힘 있는 집단들이 늘 반발을 하죠. 이를테면 검찰, 법원, 경찰 같은 데는 조직 개편에도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부 부처에서 누가 그렇게 반발합니까? 금감원도 자기네들이 금융 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기관입니다. 반민 반관의 기관이죠. 그래서 금감원을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한다고 야당의 윤한홍 의원을 찾아가서, 윤한홍은 윤핵관 아닙니까? 윤정부 실정에 엄청난 책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데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갖고 반대하는데 앞장서 달라, 정무위원회에서 꼭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정부 조직 개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잔인한 막말이고 힘들면 그만 살아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말을 떡하니 인용해서 무지성 발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김어준 씨를 일개 유튜버라고 폄하에 맞이 않으면서 김어준 씨가 한 말 갖고 인터넷판 톱뉴스를 쓸 정도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는 지금 일개 언론사를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과 파워를 갖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어준 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자기 생각과 일치할 경우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김어준 씨를 일개 유튜버 취급하는데 김어준 씨는 일개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자, 김어준 씨는 제가 생각하는 김어준 씨는
자, 시사 MC입니다. 김어준 씨가 왜 시사 MC냐? MBC SBS 블랙하우스에서 MC를 했었죠. 지상파 방송에서 MC로 섭외했던 아주 유명 시사 MC입니다. 저도 김어준 씨를 섭외하려고 했었어. 그 TBS 교통방송에서 뉴스공장 MC로 오랫동안 전문 MC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도 MC를 하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한겨레에서도 그만두게 됐고, SBS 블랙하우스를 그만둔 것도 사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때문에 김어준 씨가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김어준 씨는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하지 않아도 지상파나 이런 대형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문 MC로 섭외를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섭외 우선순위 전문 MC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버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죠. 자, 김어준 씨는 제가 매불쇼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1세대, 웹 1.0 시대에 딴지일보를 창간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기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써온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냥 유튜버가 아니죠. 저는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아니라서 김어준 씨가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레거시 미디어 출신만 저널리스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널리스트는 저널리즘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입니다. 김어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누구보다 많은 저널리즘을 생산해 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김어준 씨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김어준 씨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니까 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보면 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정준이의 논, 홍사훈 쇼, 그 다음에 탁현민의 더 뷰티풀, 이재석의 내 그럴 줄 알았다, 주기자 라이브 리부트, 류미리의 10mm,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딴지 방송국의 다스베이다,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연하지 않고 본인이 제작하지 않는 많은 콘텐츠를 기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어준 씨는 영화 제작자, 콘텐츠 제작자이기도 하죠. 자, 그날바다 더 플랜, 물론 이게 논란이 있는 콘텐츠이긴 하지만 직접 감독 역할을 맡아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스핀 닥터이기도 하죠.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스핀 닥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나타난 유형입니다. 기존의 언론인들도 스핀 닥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사 출신들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했고 현직을 그만두고 곧바로 정치권에 합류해서 캠프에 합류하거나 해서 스핀 닥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어준 씨만 한 게 아니에요. 현직에 있으면서도 했고 어제까지 현직이었는데 오늘 공식 스핀 닥터로 변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김어준 씨는 레거시 미디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스핀 닥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스핀 닥터 중에 한 명이 김종인 씨인데 김종인 씨가 유튜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종인 씨는 유튜버이자 스핀 닥터이고 스핀 닥터이자 유튜버입니다. 자, 김어준 씨가 스핀 닥터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스핀 닥터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핀 닥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어준 씨를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어준 씨는 혁신적 미디어 기업가입니다. 자, 언론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옛날에 필경사들이 책은 손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을 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처음 나왔을 때 악마의 기술이라고 욕을 하고 인쇄한 책은 싸구려 책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렇지만 필경사들은 전부 몰랐겠죠. 자, 웹 1.0 시대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 김어준 씨는 누구보다도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딴지일보를 차려서 인터넷 뉴스 언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시대에 낙검수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 다스베이다와 지금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하고 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누구보다 재빠르게 간파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오늘날의 김어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혁신적 미디어 기업가의 길이죠. 자, 레거시 미디어 중에 중앙일보 이런 데가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 또 많은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사내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수많은 혁신과 혁신을 거듭했지만 김어준 씨만큼 디지털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뉴미디어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오늘부터 마음 먹고 한 2년 동안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뉴미디어 분야의 수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김어준 씨만큼 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김어준 씨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왔고 인정을 받아왔고 전문성을 키워왔고 감각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김어준 씨의 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혁신적 미디어 기업가라는 점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본받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KBS를 그만두고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혁신적 미디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기반이 너무 없다 보니 지금은 그냥 거의 멸종 직전의 유튜버가 됐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김어준 씨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김어준 씨 추종자냐, 김어준 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김어준 씨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공장에 나갔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분 정도 출연하는 걸로 알고 나갔는데 앞에 박지원 의원하고 말이 길어졌고 저는 9분밖에 출연을 못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면 말 끊고 가로막고 그래서 제가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진행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매불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토크에 많이 개입하죠. 김어준 씨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말을 막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의 갖고 있는 영향력, 그 태도는 매우 고압적입니다. 그래서 기가 센 사람이나 영향력이 약한 사람은 나가면 김어준 씨한테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김어준 씨와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출연자와. 김어준 씨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도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향력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향력을 나쁜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자기 성찰과 주변에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김어준 씨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무리하고 문제가 있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김어준 씨는 이야기를 하자면 비판을 할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도 이 정도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공장을 늘 보시거나 저는 뉴스공장을 늘 보는 애청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더 비판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언론계에서 지금 저도 7, 8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지금은 밖에 나와서 미디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뉴스 콘텐츠 또 미디어 환경에 맞는 수용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설정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배울 점이 대단히 많고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김어준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100% 맞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 평가 역시 가능합니다. 김어준 씨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오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비판을 스스로 차단하는 방어막을 쌓고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가 그런 비판은 충분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어준 씨가 정도에서 벗어나서 많은 김어준 씨를 응원하고 있는 민주 시민들이 김어준 씨가 이상한 길로 빠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리거나 아니면 민주 진영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 지지를 철회하고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곡땡님 지금 실시간 채팅글을 막 읽었는데요. 김어준 씨가 처음에 딴지일보에서 나오는 게 또 유쾌하게 뉴스를 전달하자는 게 어떤 모토였잖아요. 지금 악마팀장 TV가 멸종 위기까지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재미가 없고 딱딱해서 강의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렇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머 감각이 없어요. 김어준 씨만큼. 최욱 씨나 김어준 씨 같이 그런 유연한 진행 능력이나 유머 감각도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 씨는 그런 것도 갖춘 사람이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억지스럽게 할 능력은 없고요. 제 스타일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너무 재미없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일보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정말 조선일보는 오늘도 조선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527명이 입장을 하셨네요. 이것은 기존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감사합니다. 매불쇼 효과가 세긴 세네요. 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사설이에요. 기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자, 용손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설이 황당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5년 임기의 정권, 국민이 선출한, 국민이 주권 의지로 선출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입니다. 입법권, 국민이 지난 총선에 뽑아준 300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인적 구성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사법 독립을,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재벌이 돈으로 지금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통령과 국회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사법 독립이라는 말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쓰고 있는데 사법 독립은 사법부를 위한 독립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죠. 근데 지금 현재 사법부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기득권화돼서 독재 정권의 쿠데타를 방조하고 쿠데타의 내란의 종식을 방해하고 국민의 대통령의 직접 선출 권한을 침해하려고 한 게 사법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주권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라고 나서는 것인데 이게 왜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내용적으로. 자, 그다음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면 박정희, 전두환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박정희, 전두환이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째려보기만 하면 사퇴하는데 알아서 다 기어주는데 사퇴를 요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군사정권 때 법원이 권력의 신여였지 무슨 사법부 독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폭력적이고 아주 난폭하고 못된 선생님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이런 선생님한테는 개기는 양아치 태도 아닙니까 이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무슨 변수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법원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권력의 개가 돼 있는 법원이 무슨 골칫거리이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안기부 중앙정보를 통해서 공작 정치가 가능해서 대법원장도 하루아침에 쥐도새도 모르게 끌어내릴 수 있고 그 다 알기 때문에 째려만 봐도 그대로
물러날 인물들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눈 밖에 벗어날 짓을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법살인이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독재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에 놀랍기만 하다. 이 마지막 단락 자체는 한글로 써 있으니까 문장의 주어수로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설입니다. 이런 조선일보가 또 인터넷판 1면에서는 또 김어준 씨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게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김어준 씨가 싫은데 김어준 씨가 그 말을 했으니까 이참에 묶어갖고 김어준 씨를 욕하기 위해서 기사를 썼는지 모를 일입니다. 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자, 지기현이 윤석열을 석방시켜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어서.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지기현이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의 자정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대통령 후보를 아주 졸속적인 재판을 통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법원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은 조희대와 법원입니다. 무슨 법원 독립과 상권 분립,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조희대는 윤석열 때는 한편 아닙니까? 한편이니까 견제받을 일도 없고 서로 대립할 일도 없습니다. 조희대가 이끄는 법원이 윤석열과 한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사건 하나,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건 둘,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조희대가 이끄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편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민주주의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경향신문에 오늘 또 실망했습니다. 여당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조 대법원장 사퇴로는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겨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렵다. 맨날 논리가 같습니다. 반대 세력에게 결집할 명분을 줄까봐, 빌미를 제공할까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처럼 논리를 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내란 수습해야 되는, 종식시켜야 되는 국면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데,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완전 망쳐놓은 건 윤석열입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다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경향신문 이야기는. 그러니까 끝에 문장이 가장 황당합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하라고 하는 게 무슨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까? 저는 조희대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기현도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얘기입니까? 경향신문은 이제 중도나 보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요? 너무 실망스러운 사설입니다. 김어준 씨를 공격한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겨레 신문만 제대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법 불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적어도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할 만한 원인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 원인이 없이 조희대를 물러나라고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향신문까지 가세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왜 국민이 조희대 사퇴를 원하는지, 왜 국민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성찰을 해야죠. 그래서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할 수 있는 내부의 그런 자정 기능이랄까요?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경향신문 사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